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말하자. 한유리 엄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야기 열심히 나눴던 거 혹시 실천해 보신 분?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머니. 자, 우리 식사 시간에 아이의 놀이와 식사 시간이 아연이 엄마 오셨네요.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아연이 엄마도 오셨고요.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하면 좋을까? 어저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 실천했어요 하시는 분들. 시에리 엄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이렇게 내 입에 착 달라붙어야지 실전에서 지우찬우 엄마 오셨어요. 이렇게 실전에서 아이들에게 툭툭 내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앞에서 유창하게 말 잘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평소에 상황에 적절하게 아이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의 선택을 유도하고 존중하며 책임지게 하자. 이거는 이제 영아기 아이들보다는 좀 이제 유아기나 아니면 아동기나 청소년기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때 많이 해당되는 걸 건데요. 우리 또 영아반에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 평소에도 이제 아이의 선택을 유도하고 존중하며 책임지게 하는 대화법은 어떤 대화법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서 한다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언제 할 건데? 글쎄 오늘 중으로 할 거라고요. 날이 저물어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이는 여전히 꿈지럭거리는 것만 같다. 결국 엄마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얻는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해야지. 네, 알아서 한다고요. 오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자, 이쯤 되면 엄마의 상황 어떻게 될지 짐작되시죠? 엄마한테는 오늘이 다 저문 것만 같은데 아이는 오늘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한다. 엄마와 아이의 의견 차이는 언제쯤 좁혀질까? 자, 이런 경우 많이 생길걸요. 지금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숙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되면 맞아요. 우리 또 3명의 아들을 둔 우리 태희 엄마 맞아요. 100% 공감하실 겁니다. 자, 아이의 선택을 유도하고 존중하는 엄마. 안녕하세요. 소영이 도윤이 어머니 오셨네요. 자, 아이가 알아서 한다면 엄마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죠? 지가 알아서 할 거라는데 엄마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금상첨화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엄마.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하민이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자, 이렇게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인간을 만들자. 우리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엄마 역할은 독립적인 인간을 만들자인데, 자, 양육의 목적은 아이로 하여금 자립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일이며 엄마는 그때까지 아이의 자립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죠? 그러므로 아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아이가 다 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언제일지 엄마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엄마의 역할도 이만하면 성공적이잖아요. 아이가 알아서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로만 알아서 한다고 하고 정작 하는 게 없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엄마의 눈에 비친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타야 하는데 아이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겨 벗어나려고만 한다. 그러는 동안 엄마와 아이의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고 점점 멀어진다. 혹은 엄마의 손에 자신을 맡겨버린 채 무능한 사람으로 자라는 쪽을 선택한다. 맞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엄마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엄마가 입을 뗀 것들만 하면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런 엄마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런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캥거루족, 돼지 엄마, 잔디깎기맘, 헬리콥터맘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들? 자, 그런 엄마가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는 아이가 정작 성인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고 회복하기에는 상처가 꽤 깊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맡기자니 가르칠 것이 한도 끝도 없다. 알아서 해 라는 말이 자칫 방임이 되고 아직 갈 길이 먼 아이를 계속 헤매다 지레 포기하거나 성장해야 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아이는 아이의 알아서 한다에 엄마의 현명한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다. 그 이유는 엄마의 역할은 아이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어른들도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정한다. 선택도 습관이다. 괜찮은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순간을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 만약 엄마가 대신 선택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아이는 그저 그대로 따라갈 뿐이다. 즉,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매일 엄마들하고 이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엄마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한 아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한 아이는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저 어저께 겪은 일입니다. 저도 매일 엄마로서의 어떤 길을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제대로 지금 안내해 주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지훈이 엄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이정표를 줄 것인지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떤 길을 만날 건지 저도 모르잖아요. 아이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가 3주 학교를 안 갔다가 어제 처음 학교를 갔는데 여학생들은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속에서 아이가 좀 힘들어 하면서 이탈을 이제 그 그룹에서 좀 나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아이의 친구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서연이 엄마 오셨네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어제 막 울면서 집에 와서 전학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생겼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아이가 지혜롭게 견디지 못하며 이겨내지 못하며 어떤 사회를 가도 아이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괜찮은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순간을 많이 경험해 봐야 한다. 저는 이 문구를 한 번 더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갔는지. 사실 어저께 밤에 되게 많이 울고 아이가 힘들어해서 오늘 아침에 원래 7시 20분에 일어나서 아이가 이제 씻고 학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어나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해서 제가
큰 그림으로 봤어요. 아이가 지금 학교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많이 힘들면 학교를 쉬어도 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3교시 마칠 쯤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너가 몇 시에 챙기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시 30분에 챙기면 되겠대.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엄마 그때까지 기다릴게 하고 아이가 11시에 이렇게 제가 학교를 바래다 주고 왔는데요.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가 정말 뭘 해야 될 적기에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지금 아이가 이런 거를 만나지 않냐고.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아이가 예전에 잘했던 것 어떤 능력을 다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지금 부모가 해야 될 거는 아이의 어떤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도 모르고 또 아이도 모르고 아빠도 모른다. 대신에 지금 너의 마음이 이랬을 때 너가 기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라는 어떤 큰 마음의 힘을 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엄마 아빠가 정한 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도 부모가 처음 되어보고 아이도 지금 이 길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처음 길이에요. 제가 둘째를 키우지만 첫째 아이는 또 남자아이고 기질이 다르고 둘째 아이는 또 여자아이고 또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때문에 라는 말을 자 바꿔볼게요. 무슨 말로? 덕분에 너 덕분에 엄마가 이걸 경험하게 돼. 그래서 엄마의 어떤 모습이 이만큼의 모습이었다면 너 덕분에 엄마가 조금 상처받고 힘들지만 너도 상처받고 힘들지만 너 덕분에 엄마의 크기가 또 이만큼 커지는 거야 같아. 그래서 너 덕분에 엄마가 정말 고마워. 자, 그 마음과 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나? 엄마가 얼마만큼 니한테 해줘야지 니가 제대로 하겠노? 니가 어차피 못한 거잖아. 니가 잘해야지. 자, 이런 마음을 내줬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갈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40페이지 자, 여기 줄에 있는 거 한번 빨간 줄 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엄마의 역할은 아이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내일 또 내가 뭘 선택하고 해야 될 어떤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해야 될지 어떤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선택도 습관이다. 괜찮은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순간을 많이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이 봐라. 내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이 봐야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아이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근데 당장 학교를 안 가겠다는 아이를 만났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요. 근데 자, 건강해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선택했잖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아까 데려다 주고 왔는데, 어차피 엄마는 좀 엄마의 일상을 유지시키면서, 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일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 자, 그렇게 하면요, 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어차피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고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인데, 엄마는 하루의 이 패턴을 잘 유지시키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학교 안 간다고 저한테 몇 시에 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저를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야지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이 루틴이 있는데, 아침에 요즘에 제가 새벽 기상을 시작한 지 35일째, 오늘 35일째에서 4시 반, 6시 반,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명상을 하고, 명상한 지는 며칠 안 됐어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6시 되면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한 30분 정도 하고, 30분 정도 산책을 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아이가 울고불고 자고 막 힘들어 했는데, 제가 오늘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그 루틴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에게 좋은 기운으로 엄마의 에너지를 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는 건강한 어떤 에너지를 충전시켜야지 아이가 어떤 힘든 상황이나, 그리고 엄마에게 도움 받아야 될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엄마는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관점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잘못된 엄마의 말이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다. 생각하지 말고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숨어 있다. 겉에서 보기에는 공부를 강조한 말이지만 속까지 들여다보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능력한 아이를 키우는 무서운 말이다. 아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은 자신의 존재감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충분히 고민하게 해야 된다. 하루 일과에서 아이가 직접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다. 손 씻고 간식 먹고 숙제하겠니? 아무리 정중하게 또 청유형으로 말했다고 해도 분명히 잘못된 말이다. 먼저 놀래? 아니면 숙제를 먼저 할래? 아이가 생각하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애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놀기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엄마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숙제는 있니? 하고 물었을 때 있는데 이따가 할 거예요 하고 엄마 속을 뒤집는 대답을 한다면 엄마도 선택해야 한다. 평소처럼 할 것인가? 아이를 존중하며 아이가 선택하게 할 것인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관문인 책임까지 아이를 이끌어 줘야 한다. 지금 우리 애는 영하고 우리 애는 유한데 뭘 선택하게 하고 숙제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자, 3살, 4살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마트를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우리 아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사두고 아이가 필요할 때 주고, 또 어쩔 때 꽁꽁 숨겨 놓잖아. 아이가 뭘 젤리를 많이 먹고 음료수를 많이 먹고 막 이런다고 또 막 사놓고 막 이렇게 숨겨 놓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 안녕.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제일 우리가 식욕,
그래서부터 시작. 먹는 것부터 선택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만큼 먹을 건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건지, 마트를 가서 아이의 간식을 살 때 엄마 주도적으로 사지 말고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 일주일에 한 가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살, 6살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어떤 거? 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싶은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많은 함정이 있어요. 너무 옷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신발이 많아도 안 돼요. 정말 씻고 벗고 한 두세 켤레 정도 신발은. 그리고 옷도 그냥 아이의 공간. 지금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집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아이의 옷이 어떤 공간에 딱 정돈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의 옷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직접 찾아 입을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공간에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절대 찾을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항상 엄마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 공간을 아이의 속옷부터 양말부터 그 다음에 겉옷부터 다 이렇게 계절별로 딱 두고 아이가 그 공간에서 자기가 자기 옷을 선택할 수 있게, 엄마는 빨래를 개고 나면 항상 그 공간에, 그래서 집안의 물건은 그 공간에, 그 물건에 공간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공간 실명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나중에 그거 다 엄마 숙제예요. 왜냐하면 엄마 주도적으로 지금 공간을 구성해 놨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항상 바뀌면 또 안 돼요. 이 물건은 이곳에. 항상 그렇게 우리 집의 공간이 요새 신박한 정리 혹시 보셨어요? 자, 정리라는 거는 내 마음의 공간 정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내 이런 공간이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손톱을 깎을 거면 우리 집에는 항상 손톱 깎기가 그 공간 거기에 있어. 그러면 누구야? 거기에 뭐 몇 번째 서랍에 있는 손톱 깎기 좀 엄마한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까지 아이를 이끌어줘야 된다. 또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엄마.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했다면 이제 책임을 느끼게 할 차례다. 책임은 말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많은 엄마들이 중간까지는 꽤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너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고만 있다. 아이에게 알아서 할게요, 나 이따가 할게요 라는 말이 나온다. 다른 때 같으면 억지로라도 옆에 끼고 숙제를 시키겠지만 이번만은 작정을 하고 자립적인 아이로 나는 키워버리라 결심을 한다. 하지만 아이는 밤 10시가 돼도 숙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품만 해댄다. 이럴 때 어떨까요? 드디어 참다 못한 엄마가 나선다. 그럴 줄 알았어.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리 와서 얼른 숙제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선택의 존중이었다. 차라리 아이가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선택이고 존중이고 다 제쳐놓고 억지로라도 숙제를 시키는 편이 더 나았다. 이럴 때는 졸려, 그럼 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선택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다. 그런데 선택을 유도하고 존중하려고 했던 마음이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진다.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를 필두로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쏟아붓는다.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선택하게 하고 엄마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결국 아이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멋진 계획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자, 본질을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엄마는 숙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본질을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본질을 갖고 계셨는지, 자꾸 끊어지는 거는요, 그게 와이파이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처음 시작했는지, 숙제 먼저 할래, 놀기 먼저 할래,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엄마 마음에서는요 계속 그렇게 안테나를 켜고 있었을까요? 언제 숙제 하나 내가 보자, 네가 말했으니까 엄마가 한번 지켜볼게. 그러다가 10시쯤 되면 엄마에게 아 졸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엄마는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습하기 때문에 엄마가 더 화를 내는 것이다. 아이가 더 짜증을 내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한테 거친 말을 듣고 혼난 상태에서 숙제를 하니 학습 효과가 높을리 만무하고, 엄마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자 세웠던 계획이 틀어져 괜히 또 속이 상한다. 자신감을 잃은 엄마는 아이에게 몇 배로 그 탓을 돌리면서 결국 급한 나머지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사태까지 발생시키고 만다. 자, 이거는 결국 엄마의 본질은 아이의 선택을 통한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어쨌든지 숙제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게 아이에게 대한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 이럴 줄 알았다로 시작해서 결국은 엄마가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 결국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하면 뭐 할 건데? 우리 보통 그림 대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그림 대회를 가면 이제 유치원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를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뭐 중학생은 많지 뭐 혼자서 오기도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1대1로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주제에 비슷한 뭐 책이나 보고 그릴 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미리 선행 연습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뭐 직접 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막 열심히 막 옆에서 막 잔소리 해가면서 막 과자 먹여가면서 막, 그거는 결국 미술대회의 본질이 뭐예요? 아이가 미술대회를 나가서 한번 내 생각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잘해서 상을 받으면 뭐 아이의 자존감 좀 올라가는 거고, 아이도 엄마도 뭐 기분 좋은 정도에서 맞춰야지. 어쨌든지 잘 그려가지고 그 잘 그린다는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미술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그렇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방금 이럴 때도 이럴수록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했잖아요. 숙제를 먼저 할 것인지 놀 것인지 이따가 할게 라고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다 되어 버렸어. 잘 시간이 됐어. 숙제를 못했어. 결국은 숙제를 못하고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갈 거야. 그러면 내일 학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뭔가 더 많은 숙제를 받아오는 거는 또 아이예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거나 그게 계속 습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셔야 돼요. 아이가 자립심을 길러주는 일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를 잘 행할 수 있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헬리콥터맘이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몸에 사리가 나오더라도 인내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지켜볼 것이다 라는 큰 어떤 나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생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아요. 매일매일 엄마가 충전시키는 엄마가 되어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시켜야지 내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나만의 힘이 생기죠. 그렇지 않고 어제와 같은 오늘의 나를 만나면 매일매일 뚜껑 열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절대 그렇게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엄마로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면 최소한만 언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졸려? 잘 거야? 그럼 숙제는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해도 엄마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이가 해야죠. 엄마 큰일 났다. 언제 하지? 라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면 이때는 도와주되 많이 개입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끊기는 거는요, 자꾸 끊기는 건 아마 그쪽에 인터넷 환경 때문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나 뭐, 아니면 LTE로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하셔도 돼요. 저도 아까 줌 강의를 듣다가 올라왔는데 자꾸 끊겨서 보니까 와이파이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라이브톡 하기 전에 이 인터넷 환경이 어떻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만 해도 엄마 역할은 충분히 했다. 아이가 해야죠. 큰일 났다. 언제 하지? 라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며 이때는 도와주되 많이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아이가 태평하게 네, 자야죠. 라고 한다면 엄마도 그저 가볍게 인사하면 된다. 그래, 잘 자.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그날 안 했다고 해서 지구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의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큰 그림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립심을 길러주자. 아이 자존감과 자립심을 함께 키우는 엄마의 말.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했다면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해야 한다. 사실 여기에서도 실패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다. 신경이 쓰이고 목까지 치미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젯밤에 숙제를 하지 않고 잠든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숙제를 한다면 엄마는 칭찬도 비난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아는 척만 해주면 된다. 아, 숙제를 하는구나. 이때 아이가 숙제를 하느라 아침밥을 먹지 못하거나 세수를 대충 한다면 엄마 특유의 과잉 모성이 발동해서 또 사랑의 간섭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너 숙제 먼저 할래? 놀래?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녁에 잠잘 시간인데 아이가 아직 숙제를 못했어. 그래서 벌써 잘 시간이네. 엄마 졸려? 그래 잘 자라 하고 엄마가 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화들짝 놀라서 숙제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침도 먹어야 되고 씻고 학교 가기 바쁜데 엄마는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들겠어요? 뚜껑 올라오는 소리가 나든지 해놓고 자든지 막 잔소리가 아침부터 폭풍 잔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44페이지 맨 첫째 줄에 하지만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아침밥이나 청결이 중요하지 않다. 숙제를 하겠다는 아이의 선택이 그것을 통해 아이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면 길을 잃고 만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며 자립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일이다. 무엇이든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인내와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첫째 날 아이에게 존중하는 육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날 우리 아이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 했더라? 아이 반응이 좀 그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소리 질렀어요. 맞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네. 가 아니라, 아이가 낯설구나, 지금. 이런 엄마의 모습이 낯선 거구나. 나도 낯선데 지는 오죽 낯설겠나.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보고 정말 내가 편안하게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의 습관을 통해, 선택을 통한 습관을 통해서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준다 라는 어떤 화두를 던져놓고, 엄마야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라 해서 내가 마음 먹고 했는데 엄마 오늘 왜 그래요 했어요. 맞죠?
거기에서 그 낯설고 어색한 거를 엄마가 넘어서야 돼요. 그거는 결국 반복밖에 없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말로 당연히 낯설죠. 평소에 안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낯선 엄마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뭔가를 아이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특히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학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엄마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혹시 이때 못 해줘서 아이가 혹시나 나중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푸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화두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장에서 존중의 6화 원칙은 좋은 정서로, 긍정적인 정서로 아이와 대화하는 게 큰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말하자여서는요, 집중력도 키우고 엄마와 소통 잘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화두였어요. 그죠? 그래서 물감놀이를 하고 밥을 먹고의 중간에서 이거를 맥락을 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가 집중하는 것을 그대로 밥 먹는 식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엄마의 화법은 뭔지를 고민해보자 그랬어요. 오늘은 자립심을 길러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숙제를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저녁에 늦게까지 하든지 안 하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씩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숙제를 하든지, 학원 갈 때까지, 학교 갈 때까지 안 하든지, 그것도 아이의 몫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가볍게 물어봐주면 돼요. 만약에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원을 갔다 왔어요. 오늘 마음이 어땠니? 너가 숙제를 못하고 숙제를 다 마무리를 했니? 먼저 물어보고, 혹시나 엄마 못했어. 그러면 그때 혹시 불편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 엄마는 조금 걱정을 했어. 너가 혹시 숙제를 너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불편했는지 엄마가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 근데 너 마음은 어땠어? 자, 한 번 더 아이가 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는 자기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비난이나 핀잔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인내했던 그 마음이 한마디로 탁 튀어나왔을 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번 참잖아. 우리가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해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수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기 습관을 또 기르다 보면 그럴 날이, 편안하게 말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 길을 잃고 만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며 자립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일이다. 무엇이든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인내와 반복이 필요하다. 자, 빨간 줄 별 5개. 인내와 반복이 필요하다. 별 5개 해주세요.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을 좀 그어 보시고요. 저 이런 거 엄마 공간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되죠. 이건 제 필통인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저의 필통입니다. 이런 것들 좀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시면 또 이렇게 능률적으로 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혹시 아직 선택에 서툴러서 엄마 이거 먼저 해요, 저거 먼저 해요 라고 아이가 자꾸 묻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신호를 보내면 자신감이 생긴 아이가 고민을 하며 점점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은 물론 자신감이 길러질 것이다. 선택과 결정. 다음과 같이 엄마의 말이
아이를 키운다. 내가 숙제를 먼저 하기로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자, 우리가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눴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 내일은요, 아이의 숨겨진 장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하자 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천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매일 제가 그 카페에 영상 올리는 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질문이나 뭐 이런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그때그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